자살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교회의 실천 방안이 나왔습니다. 생명사랑 목회포럼은 경청과 공감, 교회의 경제적 지원 등 실질적인 목회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미국에서도 모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난피해 미주연합후원회는 오는 5월 4일까지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이재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기독교 문화 보급에 앞장서온 히즈쇼가 오는 5월 6일 건국대학교에서 어린이날 축제 히즈쇼 랜드를 개최합니다. 성경 기차 여행을 주제로 어린이들은 다양한 공연과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한 명이 자살했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생존자가 10명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8만여 명의 자살 유가족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자살자 유가족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교회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남은 가족과 동료, 그리고 공동체에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깁니다. 유가족들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살 유가족의 상처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목회적 해법을 제시하는 포럼이 생명사랑 목회포럼 주관으로 지난 25일 개최됐습니다. 이광자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교회마저도 자살자 유가족에 관한 문제를 간과해왔다며 교계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교회라는 데는 어떤 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제 강연을 전한 황봉환 대신대학교 부총장은 경청과 공감을 통한 치유를 강조했습니다. 편견이나 비난적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비난이나 경멸의 말을 좀 멈추고요. 정말 그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이 그 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경감시켜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황 부총장은 이어 자살 유가족들은 경제적 고난까지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회의 실질적인 경제 지원은 유가족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살자가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한동안은 삶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막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교회는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그런데 좀 돈 쓰면서 하면 얼마나 그 상처받은 유가족들이. 남서호 생명사랑 목회포럼 회장은 자살자 유가족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바꾸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살자 유족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살 충동을 6배나 많이 받아요. 그런 아픔이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이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그 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유가족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는 자세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목회적 돌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네, 얼굴과 다리가 기형으로 태어난 필리핀 어린이가 부활절을 맞아 새로운 인생을 선물받았습니다. 김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술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는 한 소녀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필리핀에서 온 9살 크리스 라인입니다. 눈과 눈 사이에는 혹과 같은 돌기가 나 있습니다. 얼굴 뼈의 구멍이나 뇌의 일부가 튀어나오는 뇌수막류를 앓고 있습니다. 다리와 손가락 일부도 형체가 없거나 구부러져 있습니다. 필리핀 빈민촌에 살면서 비싼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수술을 한다 해도 생존 확률은 50%.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크리스 라인은 2년 전 의료 선교차 필리핀을 찾은 한국 의료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의료진이 한국에 돌아간 뒤에도 크리스 라인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이자 필리핀 파송 선교사인 김홍태 목사는 크리스 라인의 수술을 도와줄 것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아이를 좀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무척 성격도 밝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이고 또 예배 드리면 가장 앞장서고 그런 활달한 친구인데 이 얼굴에 그 상처와 또 다리나 또 손에 이런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이번에 이렇게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의료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서울 명성교회가 숙소 문제 등을 해결해 줬습니다. Naramdaman ko yung pasensya ng Panginoon. Sana mabuti kami, sana okay lang kami sa Korea. Salamat po sa inyong tulong sa akin. Yun lang po. Lord, salamat po sa binigay niyong tulong sa akin. Yun lang po. Ma, salamat po sa pag-aalaga niyo sa akin. Yun lang po. 한국에 온 적도 아는 이도 없는 어린 소녀에게 유일한 보호자는 김홍태 선교사뿐. 통역과 숙식, 간호와 병원 행정 등 모든 과정을 도맡아 섬겼습니다. 수술실 앞에서도 김홍태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병들고 약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그들을 가까이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않던 크리스라인의 부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Siyempre, masakit sa akin gawa ng hindi ko akalain na ganyan ng aking anak. Hindi, dati na akong Catholic ako, dati akong talagang ang presensya ng Panginoon ay talagang laging nasa akin. Tapos yun, nakilala ko yung ng born again Christian. Tapos nakilala ito ng Christian. Pinuntahan kami yon, si Pastor Kim, kami tutulungan niya. 부활주일이 지난 24일, 4시간이 넘는 수술을 마치고 크리스라인은 빠른 속도로 회복됐습니다. 김홍태 선교사는 모든 것이 필리핀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교회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많은 어린이들이 또 선교에 보고가 되지 않겠는가. 기회가 된다면은 이 아이들을 더욱더 돕고 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계속하고 싶고 뭐 바라기는 이 크리스라인이 또 치료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제일 좋은 거는 예수 잘 믿는 어린이로 자라나는 것, 또 이 일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 가족뿐만 아니라 이 동네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부활절에 찾아온 작은 기적. 한국 교회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선물받은 필리핀 소녀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는 물론 미국 한인사회에서도 모금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재난피해 미주연합후원회 이병만 추진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미국에서도 강원도 산불 피해 이주민들을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됐다고요? 지난 주말 거리 모금 활동도 벌어지셨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네네, 저희는 이미 화재가 날 때부터 미주 각 종교계 리더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4월 3일부터 각 한인교회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의 은혜 한인교회라는 데서 예배가 끝난 후 한인들을 상대로 해서 가두 모임 성금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 3주를 더 5월 4일 토요일까지 이제 각 오렌지 카운티의 마켓들, LA의 또 큰 대형 마켓, 한남체인, 전기, 그리고 플라튼 마켓,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마켓 이런 데들을 각 우리 단체장님들이 나눠서
가두 모임을 계속 전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각 대교회가 각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후 모금들을 해 주시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생각보다는 많은 참여가 있어서 지금 계속 현재까지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수만 불이 지금 거치고 있고 곳곳마다 앞으로 계속 더 전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해외에서 이렇게 하시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또 뜻을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모금 활동은 어떻게 좀 시작이 됐나요? 저희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미주 동포후원회 대표회장으로서 또 이번에 미주의 제1차 원탁회의가 한국 평통정부 기관과 하면서 제가 단체장님들 사이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어서 이 사건이 날 때 바로 우리 평창을 돕던 팀들 그리고 원탁회의를 참석했던 리더들이 곧장 제가 편하게 게시를 해서 목소리를 금세 중지를 모을 수가 있었고 또 이 강원대책 총연합후원회라는 게 조성이 빨리 됐었고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추대가 되면서 또 이번에는 총 10,000명이 넘는 대교회에 한기홍 목사님이란 분을 대회장으로 모시고 떠나온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저희는 이렇게 뭉쳐진 단체들마다 그러한 일을 해왔었고 또 이번에도 화재 때부터 시작이 빨리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함께하는 마음이 모여서 더 의미가 큰데 모금 활동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첫째는 생필품을 저희가 한국 가서 사서 최문순 도지사님 도청을 통해서 피해자들 각 지역의 이장님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표들이 오시던가 피해자들이 오셔서 저와 우리 한기용 대회장님 지금 두세 사람이 나가서 전달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러한 상황을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떠나온 조국을 생각하며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으고 계시다는 말씀이 강원도 이재민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금운동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미국 강원도 재난 피해 미주연합후원회 이병만 추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물질적 도움이지만 어쩌면 더 필요한 건 마음과 영혼의 치료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사랑의 헌신으로 타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현장이 있는데요. 10년 전 태국에 설립된 스라이브 레스큐 아동 성매매 현장에서 구출된 13세 미만 아동들의 인격적인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의 노력으로 아이들은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태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nd I got a call from a pastor one day. He said, I have a friend who's a pastor on an island and he has rescued this girl. One of her family members was taking her out to a cargo ship. So they'd get on a boat and they would drop her off and the guys would pay money and then they would come back and pick her up hours or maybe a day or two later. Like I'd never heard anything like that before. It was just so like gut-wrenching and like just almost like just unbelievable, but it was literally happening in front of us. He said, let me come to your home with my wife and with the girl that I've rescued so she can see the home and so that we can know that you're real. She had never stayed in a room with air conditioning before. She had never slept on a mattress with springs in it before. I remember she went over to a mattress and she pushed on it and she said, "Spring?" And we were like, "Yeah, and that's yours." And she was like, just blown away. And so they asked her if she wanted to stay and she was like, "Yes." And so that was our first girl. The detective that we were working with, he said, "Hey, can we talk to you for a minute?" And they said, "Hey, we've been watching you for the last 2 years." We really looked deeply at Jeremy and Into Thrive Rescue and found that they took excellent care of their kids. So
We felt great about working with them moving forward. They said, in fact, you have one of the best homes that we've seen in Thailand. From now on, every child that we rescue that meets the criteria to come into your home, we're going to bring to you. Our Thai staff has been amazing. They love God and they love our kids. When I get out of the way and let them kind of take over the care of the children, you see the recovery and you see things speed up because they're speaking their language. They're the same culture. I always tell to the team, we are not working here. We are serving, and we serve the Most High God. You know, sometimes I just very tired,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y come and hug me and say, Mom, I love you. It changed my world. God gave me only one daughter, but now I have 18 more. When they first come into our home, we have a big sign on the wall that says Thrive Rescue Goals, to keep her safe, to make sure she's physically, mentally, and emotionally well. We give them a tour of the house. We show them their bedroom. And we let them know, this is your space. Nobody is ever going to take this from you. I am a teenager, and sometimes I just need my space. I get that here. I feel loved and respected at Thrive. As they realize that they're free, as they realize that they're loved, as they realize that they're safe, it's just amazing to see the expression on their face and the way they begin to talk and walk and carry themselves. I was very afraid when I first came to Thrive, but after some time, when I saw how they loved me, the fear just left. I learned about Jesus here, and my life has totally changed. I am so happy to be in a safe home. I am very thankful to them all, and I know I have a bright future ahead. When we bring them in, we don't say, hey, we're Christian, you have to be Christian. After they get their bearings, after a week or two, it's like, why are you doing this? And we just tell them, because we're Christian and because we love you and God loves us and He loves us the same, so why shouldn't we do this for you? Well, God did this for us, and they just want to know more about God. So I think what makes Thrive unique is that each home is really like a family. When our kids turn 18, they don't age out. We're raising them as victors, not victims. Yes, they were victims, but now they've been redeemed. For me, it's just what we have to do as Christians. I'm not qualified to do any of this, but yet God in His infinite wisdom says, I'm going to take your unqualification and I'm going to turn you into a qualified person to do what I've called you to do. Whatever they do in life, it's our job to make sure that they thrive. 네, 한 주간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북러 정상회담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2박 3일 일정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8년 만에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두만강 낮은 핫산 쪽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이제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아무래도 북중러의 이제 삼각구도에서 북러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제 시도였습니다.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는 정상회담이었고요.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지지했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므로써 미국의 요구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번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절모를 좀 쓴 것도 그렇고요. 마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좀 행동과 비슷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었는데 그동안의 좀 역사 속에서의 북러 관계를 좀 짚어볼까요? 네, 최초의 방러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 1949년
12월에 모스크바에 스탈린을 만나러 갑니다. 당시 이제 6.25 전쟁 남침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12월이니까 이제 겨울에 굉장히 추웠죠. 예, 검은 중절모와 이제 코트를 입고 모스크바 역에 내리는 모습이 당시 이제 사진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검은색 중절모를 쓰고 블라디보스톡 역에 내리는 장면이 유사하게 비쳤죠. 정말 비슷했어요. 일단 이제 블라디보스톡은 뭐 날씨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와 중절모가 계절에 맞았고요.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대잡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연출시킴으로써 양국과의 관계의 전통 역사성을 이제 강조를 했죠. 이번에 뭐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는 지각대장 푸틴을 또 30분 이상 지각으로 또 뭐 솔직히 말해서 물을 먹였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게 뭐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외부에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푸틴이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것을 겨냥해서 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의전상에서 좀 늦게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계 제1의 지각대장 정상 푸틴을 30분 이상 또 기다리게 함으로써 김 위원장이 뭐 나름대로 위상과시 전략과도 또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좀 힘 조절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는데요. 앞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4차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두 차례에 걸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일단 동북아 정세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기싸움이 지금 치열합니다. 뭐 연말까지는 미국식 계산법이 아닌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장기전 태세로 간다는 거죠. 유엔의 국제 제재에 견디면서도 또 국제 정치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러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이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임 65시간의 열차 여행이 얼마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핫산 쪽으로 기차를 타고 러시아 정상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도 좀 클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좀 힘이 실리지가 않고 있죠. 워싱턴에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조만간이라는 뜻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북한은 남측의 요구에 화답을 하지 않고 반응을 있습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 행사도 남측만의 반쪽짜리 행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한 번 취소한 적이 있을 때 5월 26일이죠. 그때는 뭐 쏜살같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서 다리를 다시 놔달라고 했던 거에 비교하면 1년 만에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끼고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상황에서 남측이 그동안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남측의 어떤 입장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남측의 어떤 요구에 화답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좀 그런 관계를 반영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또 북한이 한미 공중훈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첫 공식 비난이었어요? 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는 북한의 대남 매체가 이제 이런 한미연합훈련을 갖다가 비난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대 시찰, 신형 미사일 무기 시찰을 함으로써 새로운 길, 일단 군사적인 수단에 압박을 두는 뭐 그런 행보를 보임으로써 대남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로 봤는데 역시 조평통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있음으로써 한반도에는 다시 경색 국면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통일전선 부장 김영철 부위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새로 교체된 이 장금철 통일전선 부장은 어떤 인물이라고 하시죠? 예, 현재로서는 통전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북한은 이제 이 부부장, 즉 부자가 실세고 이제 네. 정자 얼굴을 내미는 인물은 이제 얼굴마담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씁니다. 이 장금철은 그동안 사실 통일부나 국정원의 인물명에는 오르지 않았던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영철을 후임으로 교체가 돼서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김영철은 완전히 실각한 것일까? 그는 하노이 회담에 책임을 질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교는 이 외무성 라인, 즉 최선희와 최선희 부상과, 리용호 예. 쪽 네. 결정적인 차이는 영어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차이죠. 뭐 네. 김영철은 뭐 영어가 좀 안 되죠. 사실은 대남 라인이었으니까요. 예, 군 예. 출신이고 그래서 이번 하노이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영어가 되는 최선희와 이용호가 대미 협상 라인을 맡고 통전부는 이제 남측을 상대하는데 김영철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 일단 책임성, 문책성 인사로서 뒤로 네. 물러나고 일단 장금철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남남 관계를 이제 새롭게 남북 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용호 최선희의 아주 급부상은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그 열차 또 이 승용차 이용해서 조수석에는 리용호가 앉고 김정은 위원장 왼쪽에는 최선희가 앉음으로써 이거 예. 차관이 장관보다 더 실세다라는 지금 평이 나올 정도로 네. 외무성 라인들이 김영철 통전부 라인을 제치고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좀 북한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굉장히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 공사의 말에 따르면 하반기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행보를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죠. 예. 일단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화해 협력보다는 대립과 대치 국면의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형 미사일 기지라든가 군부대 방문, 또 이 조종사들하고의 사진 찍는 모습. 이제 북한은 그런 매체가 보도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달리 상당한 미래를 예상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뭐 볼턴이라든가 폼페이오를 비난하고 또 남측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비난함으로써 북측이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본인이 강경 노선을 간다라는 것을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이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이제 지났는데 1주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작년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주년 기념행사부터 반쪽짜리로 진행되고 네. 그렇죠. 이행이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뭐 9개항이 있는데 글쎄요, 뭐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깨졌는지는 남북 양측인 책임이 있겠죠. 네. 그러나 북한이 화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네. 이 한국에서 북한을 더 이상 대변하고 또 지원하고 도와줄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을 설득해서 정상회담을 여는데 한국의 역할이 컸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네. 하나의 기싸움 과정에서 남측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첫 대북 민간 지원 사업이죠. 이게 승인이 됐어요. 모내기용 비닐 방막 반출이 승인이 됐는데 보니까 4곳이 좀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세계 한상총회, 사랑의 교회, 또 세해된 교회, 명성교회가 있는데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제가 금토일 어제까지 그 신의주 앞에 단동을 2박 3일 일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신의주 그 인근에 가니까 농사철입니다. 네. 북한도. 그런데 이제 북한은 우리보다 기온이 한 5도 정도 낮기 때문에 모내기를 할 때 모판에 우선 이 비닐 망막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말 5월철에 농번기철인데 비닐 망막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뭐 전통적으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 대표적인 교회들이
또 올해도 여짐없이 그 비닐 망막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 네.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작년에 북한의 식량난이 좀 심각한 편인데 이 비닐 망막으로 올해 농사 좀 잘 지어서 네. 올해는 좀 식량이 부족하지 않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이슈들 좀 짚어봤습니다. 네. 남성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은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다음 세대 한국교회 희망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어린이 문화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즈쇼 백종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번 한 주 좀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히즈쇼랜드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히즈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경 애니메이션,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좀 재밌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단체인데요. 네. 작년부터 어린이날 맞이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좀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작년에는 장신대에서 준비했었고요. 올해는 건국대에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성경 어린이 축제를 만들어 보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조금 다뤄지는 건가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성경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렇게 펼치는 자리가 될 거고요. 가장 큰 거는 저희가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한 10만 명 정도가 보신 뮤지컬인데 그 공연이 있을 거고 뭐 어떤 다양한 체험이나 저희가 준비했던 다양한 공연들 좀 아이들을 위한 어떤 선물 같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린이 힙합도 있고요, 뭐 버블 아트쇼, 캐릭터 인형, 뭐 사진 찍기, 기차 블록 만들기. 정말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어린이날만을 위해서 딱 만든 어떤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늘 오랫동안 준비했던 다양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한 자리에 모은 어떤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대표님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감독님이시잖아요.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죠. 저 원래 어릴 때부터 만화를 좋아했고요. 저희 집이 어릴 때 만화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화가가 꿈이었다가 또 영화를 좋아하니까 만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더 빨리 이루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독으로 불리는 것이 제 나이 때는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더 빨리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히즈쇼의 탄생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히즈쇼는 하나님이 만드신 쇼라는 의미인데요. 이 시대의 콘텐츠를 한마디로 담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었어요. 근데 요새 아이들이 보는 것이 어떤 TV 쇼, 요새는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복합적인 여러 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하나의 쇼이지 않을까라 생각했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기획하는 그런 쇼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에서 히즈쇼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이 세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과 또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어떻게 보면 같으면서도 또 다른 사역이잖아요. 어떤 고민들을 좀 하셨을까요? 요새 아이들은 저도 이제 아들만 셋인데요.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면 컨텐츠를 통해서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콘텐츠 산업과 교육 산업이 분리됐었다면은 네. 지금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뭐 뽀로로를 통해서 ABC, 가나다, 1, 2, 3, 4를 배우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참 가르치고 싶었어요. 지금의 아이들은 그런 방식이 아주 익숙한 것인데 기독교는 아직 많이 그것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이 컨텐츠니까 그 컨텐츠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합쳐서 내가 잘하는 컨텐츠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지금의 컨텐츠입니다. 예,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부모 세대에게도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언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모님들의 화두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덜 할까, TV를 덜 볼까 이런 고민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문화적인 것은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입장으로 아이들과 좀 해야 될 것은 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저는 아이들과 대화의 상당수의 내용이 어떤 컨텐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네. 요새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만화나 어떤 것이 무엇인지 저도 보고 그걸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되게 많아져요. 네네. 부모님들도 그것을 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같이 보고 그것과 아이들의 소재로 이야기한다면은 좀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많이 소비하는 컨텐츠를 좀 교육의 방향으로 끌어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 사업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사업성도 그야말로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컨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린이 문화 사역을 하시면서의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선교단체가 아니라 회사인데요. 네. 왜냐하면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컨텐츠 전문가들이 상당수의 시간과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도 수익성을 생각을 해야 됐고 네. 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를 만들 때는 사실은 국내에서만 이렇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컨텐츠 수준으로 만들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런 컨텐츠로 승부를 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좋아해 주고 그 아이들을 본 부모님들이 우리 컨텐츠를 구입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역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나가는 콘텐츠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대표님을 좀 소개하는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 콘텐츠 업계의 디즈니를 꿈꾸는 분이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꿈꾸는 건 재미있고. 그럼 히즈쇼가 궁극적으로 좀 꿈꾸는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세계 25억 인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 컨텐츠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되게 재미없게 생각하는구나. 아주 두꺼운 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을 잘만 전달하면 지금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컨텐츠로 잘 포장만 한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봤거든요. 지금 저희 히슈의 성경 애니메이션 보는 친구들이 유튜브 댓글에 그런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막 해요. 댓글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저희는 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꿈꾸는 것은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재밌구나.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구나. 그럼 더 좀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많이 또 진로폰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 댓글을 통해서 좀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하셨는데 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고난주간 관련된 컨텐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같은 건데 조회수가 지난주에만 30만 정도 올라가서 지금 400만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댓글들이 보면은 이제 다 이거 보고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잘 믿을게요. 지난주 교회 안 가는 거 죄송해요. 댓글들이 달리고요. 또 그게 400만이 된 거는 지금 남미에서 그 콘텐츠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막 스페니쉬로 막 달린 것들이 쫙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전 세계가 성경책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한글로 된 콘텐츠인데 어떤 브라질에 있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은혜 받고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것들을 보면은
예,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성경 콘텐츠 업계에 디즈니를 꿈꾸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게 낯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를 통해서 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는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은 그런 댓글들을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복음이 담긴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또 해외 선교지에 네. 또 그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월 6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에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매우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좀 복음의 의미도 함께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관심을 갖고 찾아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뭐 다음 세대를 통해 또 백종호 대표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 또 네. 히든쇼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녀 교육을 위해 가장 좋은 건 부모가 보여주는 삶이라고들 말합니다. 네, 국회가 연일 시끄러운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 우리 아이들은 은연중에 그 모습을 배우고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어른들의 모습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